안녕하세요. 키움증권 김대리입니다. 현재 2022년 키움 영웅전 2차 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7월 21일 기준으로 500클럽 1위를 달리고 계신 탐재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약 18일간 수익률은 479%, 누적된 수익금은 3,869만 원입니다. 아주 유쾌하신 고수님이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직장인이신가 봐요. 네. 그럼 직장을 다니시면서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수익률이 275%세요. 네. 이걸 직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래를 하시나요? 장중에는 그게 좀 쉽지는 않고요. 이게 예. 매번 이제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네. 보통은 장후에 뭐 저녁에 이제 네. 종목을 좀 주기적으로 종목을 좀 추리는 편이고요. 뭐 제가 생각했던 뭐 위치나 그날 뭐 이제 시간이 좀 되면 뭐 지금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아, 주말에도 좀 시간이 날 때는 픽했던 종목들이나 좀 약간 위치가 뭐 괜찮은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고, 예, 좀 그러는 편이에요. 그럼 종가 매매나 시간의 거래에서 보통 많이 매수를 하시나 봐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네. 장중에 제가 좀 시간이 될 때, 또는 이제 뭐 점심시간에 네. 이제 좀 보고, 좀 위치가 생각했던 위치랑은 좀 온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씩 뭐 분할로 이렇게 사보기도 하고요. 그럼 약간 네. 데이 트레이딩이랑 스윙을 좀 섞은 매매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쵸. 그래서 그날 뭐 이제 단타나 뭐 스캘핑 이런 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또 음,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업무 중에 그걸 네. 해야 되니까 많이 좀 실패를 해서 아, 예, 이게 좀 그래서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네. 근데 거의 좀 이제 스윙 위주로, 스윙 예, 위주로요? 뭐 장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스윙도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니다 싶을 때는 이제 손절할 때도 있고요. 음. 보통 네. 그러면 종목을 이렇게 고르시고 들어가시잖아요. 네. 원하는 가격이 온다라는 게 어떤 난 의미일까요? 네. 그 차트를 보면 저항 라인하고 뭐 지지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뭐 지지 라인, 제가 이제 작도를 해 놓은 지지 라인에서 이게 좀 버텨준다. 뭐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이전에 지지했던 구간인데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다가 돌파한 이후에 다시 또 지지를 하는 것 같으면 예. 고럴 때는 이제 또 들어갈 때도 있고요. 차트상에 예. 이전 지지했던 위치들을 많이 보시나 보네요. 예예예. 그러는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차트 보면 그럼 네. 일봉을 볼 수도 있고 분봉을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지지를 좀 많이 신뢰하세요? 장기 차트 위주로 먼저 좀 보고요. 장기 위주로. 그럼 예. 그래서 이제 월봉이나 주봉. 월봉도 보고 예. 주봉도 보고, 그 음. 상태에서 이제 네. 일봉을 좀 더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네네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가격대 구간에서 분봉해서 좀 지지를 해 준다. 그럼 요러면은 이제 장중에 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예. 아 근데 예. 제가 이게 매매 내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네네네. 근데 되게 거래가 활발하세요, 생각보다. 막 예, 10시 그게 50 제가 분에도 그 사시고. 뭐, 예, 가끔 이제 뭐 좀 잠깐 단타를 쳐 볼까 하다가 이제 이게 좀 여의치 않으면 다시 이제 후퇴하고 뭐 이제 그러는 편이죠. 예. 아. 되게 예. 급등주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막 삼성 스펙 6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잠깐 들어갔다가 네. 무너져 가지고 이제 한 3%인가 몇 프로에서 이제 손절하고 나왔죠. 예. 아 예. 손절도 이렇게 빨리빨리 하시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네. 단타로 접근할 때는 네네네. 이제 뭐 3%, 뭐 5% 내외에서는 잘라야죠. 예. 보통 3%에서 5% 정도면 이제 보통 손절을 바로 예. 과감하게. 어차피 또 이제 뭐 분봉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뭐 이제 지지하는 어. 라인들이 있으니까 그 라인들을 뭐 일단은 깨면은 이제 손절을 좀 고려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럴 때는 뭐 빨리 손절을 해야죠. 그럼 이제 보통 이런 부분은 이제 지지점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깨진다는 건 '지지점을 내가 못 찾았구나.' 해서 바로 그렇죠. 예, 손절하고. 예. 제가 뭐 잘못 봤다거나 또는 뭐 예. 어쨌든 이제 그 패배는 인정해야죠. 그래서 예측은 확실히 틀린 걸 빨리 예, 수긍을 하시는 예. 편이신가 보네요. 네. 보통 항상 저도 인터뷰 이렇게 진행을 하면 고수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손절을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머뭇거리게 되면 솔직히 이제 뭐 급등주들 네.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긴 하지만 놓쳐 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막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아. 차라리 뭐 그 네. 안에서 이제 손절을 하고 뭐 네. 다른 종목을 나중에 하든가 아니면 다시 뭐 기회를 보든가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또 한 종목 들어갈 때는 얼마 정도씩 들어가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800 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신용을 사용하는 계좌를 쓰고 있어요. 아 신용을 네. 쓰시네요. 사실 뭐 스윙으로 접근을 해서 그 금액 가지고 이 기간 내에 이렇게 수익률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2주 네. 남짓 됐는데 네네. 왜냐면 장이 뭐 좋으면 옮겨 타고 가면서 하겠는데 이게 뭐 하락하는 와중에서 이제 반등 중간에 이제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신용으로 음. 풀 매수를 하고 아 신용 풀매수요? 예. 그러면 이제 현금이 남는 걸로 다른 종목을 이제 하거나 음. 아니면은 이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놓은 시나리오대로 얘가 네. 여기까지 온다면 그때는 이제 남은 현금마저도 이제 넣을 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베팅이 자신감 있으시네요. 약간 그 뭐 좀 약간 좀 느낌이 약간 배수진을 치고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아 그럼 네. 평소에도 이렇게 약간 신용이나 이런 걸 좀 활용을 많이 하세요? 예예. 평소에도 이제 어. 신용을 하는 편인데 이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면 사실 그 이후에는 이렇게까지 뭐 신용을 막 쓸 필요는 없고요. 장이 이렇게 막 갑자기 무너지면 이게 또 담보 그렇죠. 비율 고려도 해야 돼 가지고 그렇죠. 요즘 같은 장에서는 네. 잠깐만 눈 떼고 오면 바로 꺾여 네.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이제 그 담보 비율 때문에 네. 신용으로 매수를 했던 종목들을 약간 뭐 약손절로 다시 잠깐 쳐내고 재정비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담보 비율이 좀 이제 뭐 아슬아슬해지면은 좀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금액을 네.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혹시 미수는 안 쓰시죠? 예예. 지금 미수 왜냐면 음. 신용이 있어서 네. 굳이 이제 미수까지는 그리고 신용은 사실 제가 담보 비율만 잘 맞추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데 미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 그렇죠. 미수는 옛날에 이제 뭐 멋모르고 주식할 때는 좀 미수도 써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네. 씁니다. 혹시 주식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 한 거는요. 2005 년도 꽤 되셨네요. 뭐 학생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 공백이 좀 많아서요. 근데 제가 그때 2008 년도를 한번 겪었거든요. 아. 막 뭐 10년 주기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뭐 뭐 슈퍼 2018 사이클 뭐 년이나 이러면서. 뭐 2019 년이 되면은 한번 뭔가 올 것 같은데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딱 그때 그걸 보고 나니까 네. 그렇게 딱 찍고 막 무섭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 '아 그때가 온 것 같다.'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좀 이렇게 시작을 하긴 했죠. 예. 그럼 이제 10년 주기설에 대해서 인제 믿으시겠네요 약간. 근데 그게 완전히 10 년이 맞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진짜 예 딱 약간 맞으면 사실 예 그렇죠. 누구나 약간 이제 그때를 뭐 노리겠죠. 예 직장을 다니면서 신용으로 이렇게 거래를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막 이렇게 그전에 수업료를 좀 많이 내서 그런 게 아닐까. 예 예. 종목을 그럼 찾으실 때는 보통 기사를 많이 참고하시나요?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좀 검색식을 써서 네. 찾는 편이에요. 검색식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저는 그냥 직장인이기도 아. 하고 뭐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서치할 때도 있고 또는 일 끝나고 뭐 아. 저녁에 이제 뭐 할 때도 있고 하니까 이제 검색식을 좀 활용을 해서 좀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 '얘가 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이제 찾아보고 '아 뭐 그런 아. 거구나.'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가끔은 뭐 이제 그 테마별로 좀 네. 정리해 놨다가 이제 뭐 네. 테마가 좀 시들해지거나 이제 뭐 끝난 것 같다 하면은 지금 다시 지우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아. 하고 있어요. 요새같이 막 테마가 막 난무하잖아요 되게. 네네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저도 차트를 우선적으로 좀 이제 보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든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뭐 호재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또 막 올라가고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그전에 좀 먼저 '얘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뜨기 전에 좀 미리 사는 게 아무래도 좀 나은 편이죠. 뜨기 전에 보통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출발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제 들어갈 때도 있긴 해요. 네네. 20% 이상 올랐거나 이럴 때는 거의 잘 안 들어가는 편이고요. 너무 네네. 과열돼 있는 상태에선 들어가지 네네네. 않으시네요.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뭐 저항을 받고 바로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보통 눌림을 보시나 봐요. 안전하게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신용을 막 이렇게 풀 매수하면서 그거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깐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쪼끔이라도 예. 더 리스크를 좀 덜 예예예. 감수하시려고. 이미 제가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좀 애매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 눌렸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항상 애매하잖아요.
아 네 제일 그쵸. 어려운 게 '아 이 정도 눌렸으면 많이 눌린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 봐야지.' 하면 꼭 더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아 네 그쵸. 그런 예. 경우도 있죠. 대체 이 눌림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 이전 차트를 좀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전 이전 차트. 예 그러니까 얘가 그 지나온 차트를 보고 그 지지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 1 차도 있고 2 차도 있고 뭐 3 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전에 이제 지나온 차트 가격대나 이런 네. 매물대를 봤을 때 지금 잘 눌린 것 같은데 이제 현재 뭐 1 차적으로 생각했던 그 라인까지 와서 이제 눌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보통 네. 그렇게 하고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정도까지 눌렸을 때 뭐 여기서 쪼금 사 보고 '여기까지 기다려 아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분할도 염두를 하시는군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보나치를 좀 써서 1 네. 차 상승하고 나서 그 상승하기 이전 시점하고 이제 꼭지나 또는 몸통 뭐 마지막 부분하고 해서 이제 피보나치 좀 비율을 보고 그리고 여기서 얘가 어차피 눌렸을 때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는 이제 하루 이틀 눌렸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더 이제 뭐 2-3일 이렇게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피보나치를 보시네요. 그게 이제 생각보다 네. 막 잘 맞거나 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나오고 나서 이렇게 그런 급등했다 눌렸던 부분들을 보면 그 피보나치에 이제 네. 눌렸을 때 잡는 비율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하고 이제 근사하게 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엘리어트 파동도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 네. 따로 엘리엇 파동을 이제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네. 코인을 좀 더 했었거든요. 네 엘리어트 파동이나 피보나치 수열 이걸 되게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코인 하시던 거기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쓰긴 하는데 국장 같은 경우는 엘리엇 파동을 좀 적용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 엘리엇 파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다 완전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100% 완벽한 예 지표는 저도 없다고 거기다가 또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렇게 파동을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게 네네. 너무 달라 가지고 그냥 대충 흐름 아. 뭐 1 파, 2 파, 3파 이런 식으로 네. 가겠구나. 그냥 대충 흐름 정도만 파악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리고 오랫동안 차트를 봐 오신 거잖아요. 2005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뭐 중간중간 쉬긴 하셨겠지만 네네. 차트를 오래 봐서 이제 눈에 익은 차트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주로 뭐 이렇게 파동이나 패턴 그런 것보다는 원래 선호하는 거는 그 장기평 아래에서 이제 뭔가 좀 준비를 하는 음. 그런 친구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입형. 네. 그런 경우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그렇죠. 예전에 좀 선호했던 방식인데 이제 지금 매매할 때는 그것보다는 준비를 좀 마치고 돌파를 좀 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좀 음.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아. 뭐 효율적으로 좀 단기간에 그래도 좀 더 버는 게 낫고 거기다가 이제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래 좋아했던 뭐 장기평 밑에서 예 깔고 가다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이런 애들은 지금은 음.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좋으면 걔네들도 좀 더 빨리 이렇게 뭔가 해서 할 텐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좀 준비를 다 마친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세를 좀 주려고 하는 그런 애들로 하는 게 그리고 뭐 음. 짧게라도 먹고 나오고 하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좀 맞는 것 같아서 그쵸. 지금 같은 장에선 진짜 특히나 더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이평선을 보신다 그래서 네네. 분봉은 시간 네. 관계상 제가 이렇게 다 막 자세하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 이제 종목 위주로 이렇게 1 분봉부터 뭐 120 분봉까지 해 가지고 좀 이제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분봉을 보는 이유는 이제 좀 매수 타점을 좀 잡으려고 이제 차트가 지나오면서 나오는 그 캔들의 지지 저항을 좀 더 신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예. 캔들의 지지저항. 이게 캔들의 지지저항도 이렇게 추세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상향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네네네. 수평으로 이제 지지를 한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히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이제 보려고는 노력을 하는 거죠. 캔들로 본 지지선과 저항선이 이제 거기에 또 이평선까지 맞물리면 좀 더 이제 신뢰성을 갖는 거고요. 아 일봉상을 많이 보시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는 끝나고 나서 많이 좀 보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아 나서도 이제 다시 또 분봉을 좀 보죠.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그 뭐 일봉
안에 또 이제 분봉으로는 네네. 일봉으로 볼 수 없는 또 그런 선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봉하고 또 유사되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이제 아. 고런 것들을 선을 연결해 가지고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 꼭 봐야 되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차트 볼 때 너무 옛날에 그 있었던 캔들 위치를 보다 보면 네. '아니 뭐 이렇게까지 옛날 지지선이 효과가 있을까?' 혹은 '이렇게까지 옛날 자리에 저항선이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아닌가 봐요. 의미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저는 막 '아 그래 이렇게까지 옛날인데 설마 여기서 저항 받으려고?'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오래되면은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시간이 음. 가까울수록 네. 좀 더 신뢰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거기에서 뭐 지지를 받거나 또는 뭐 저항을 받거나 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예. 특히나 우리 같이 차트를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의미 있는 자리를 항상 찾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쵸. 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살아 있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쵸. 있고 근데 이제 너무 거래량이 이제 없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시장 소외 종목이라든지 그쵸. 좀 약간 죽은 종목 같은 거죠. '아 그래. 난 빨리 먼저 들어가서 뜰 것 같으니까' 거래도 없는데 혼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가만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런 애들도 보면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잠깐 이렇게 머리를 들었다가 추렸다가 막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어. 그 시간이라는 게 언제 얘가 다시 또 할지를 알 수가 없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얘가 준비를 좀 다 마치고 나가서 뛰어놀려고 할 때 같이 음. 놀아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 그런 종목 사 가지고 혼자 섀도우 복싱 한 적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장기 예.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싼 가격에서 미리 이렇게 조금씩 모아 가지고 예.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이게 또 뭐 몇 아 개월 후에는 진짜 뭐 대여섯 배 올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떤 예.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스타일대로의 어떤 방식을 찾아서 이 수익 네네. 모델을 맞습니다. 잘 만들어서 끌고 가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왜 그 이렇게 100 클럽의 그 캐리 님이 더 대단하시던데요. 안 그래도 내일 통화하기로 예. 했어요, 캐리 님도. 예. 21 살이에요. 그러시구나. 군대 가신대요. 와. 그렇게 그 하시고 군대 가셔도 아마 1등 하실 겁니다. 월드컵 베이비라고 필명이 있었어요. 2,400% 나왔던 분이었는데 어. 이분이 캐리 님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21 살에 스캘핑을 이렇게나 하신다는 게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여기 대회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괴물 같은 분들이 진짜 엄청 네 많으세요. 그쵸. 아이고 저 같은 거는 이렇게 명함도 못 내밀죠. 아니요. 탐재 님도 괴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진짜. 그럼 스윙 트레이더시고 그럼 몇 가지만 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아까 네. 검색식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한번 감히 한번 이렇게 한번 맞춰 본다면 네. 검색식에는 거래대금과 거래량도 있으시겠네요. 네네.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게. 그리고 이평선에 왠지 배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정배열을 찾는다거나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대응을 유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업이면은 모르겠는데 막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차트를 이제 오래 봐 와서 검색식으로 나온 종목들을 막 보면서 일단 차트만 먼저 보고 마음에 들거나 '이게 괜찮다.'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 그거를 이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또는 네. 시총이나 유통 물량이나 재무도 보는 편이에요. 재무가 뭐 4년 연속 적자에다가 약간 그렇죠. 좀 그러니까 옛날엔 저도 상패 당한 적이 있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터져 버리면 장 끝나고 뭐 대응이 안 되니까 음. '올해는 망할 일은 없겠네.' 정도는 그래도 예. 그쵸. 아무리 예. 단타를 치더라도 진짜 너무 심한 건 좀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런 예. 생각도 하긴 하죠. 이제 '얘는 재무가 너무 쓰레기네.' 그래서 '이거 네. 해 먹으려고 올리긴 하겠네.' 하면서 근데 네네. 그래도 좀 단타를 막 치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 좀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가는 것처럼 이러다가 갑자기 픽 하고 갑자기 뭐 거래 정지 돼 버리면 이제 또 그죠. 꼭 그렇게 항상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을 줬던 종목들이 하나씩은 꼭 있으시잖아요. 네 그쵸.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제일 처음에 상폐됐던 게 종목명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펜텍하고 관련된 무슨 그 벌써 핸드폰 예. 회사였거든요. 그 뭐 V로 뭘로 시작했던 뭐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뭐 네. 큰돈은 아니었는데 그 학생 시절에 되게 피 같은 돈이었는데 그게 이제 상폐돼 가지고 예. 수업료를 낸 것 같아요. 네. 좀 아 공부도 네. 좀 많이 해 보고 할 걸. 한 열이면 한
8, 9은 시작하고 나서 공부하잖아요, 사실. 네, 그쵸. 그때는 뭐 종목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얘는 뭐지?' 그죠. 보통 종목도 사고 나서 재무제표 보잖아요. 네, 좋아 그쵸. 보이니까 사서. 아팠던 기억 말고 되게 그 파루로 파로요. 예, 파로. 6 연상인가 7 연상인가를 와. 한 번 먹은 적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고점에 팔지 못하고 네. 다시 점하로 2 번인가 3 번째에 이제 거래량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그쵸. 수익 보고 나온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 그때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 뭐 손세정제 한창 갑자기 뭐 테마가 불면서 맞아요, 맞아요, 하루 맞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그날인가 그다음 날부터 상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점으로 막 가 가지고 네. 아, 네. 파로를 두셨구나. 네. 그래서 그 아마 옛날 차트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저기 그 예. 아마 그때 2000 쯤에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15%일 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마운 마음에 그 파로 손세정제도 2 개나 샀었죠. 네. 와, 파로 근데 아직도 있는 거 아시죠, 종목? 알죠. 예. 그래서 지금은 예 1,000원대예요. 네 참 보면서 '참 예. 그 징그럽게 많이 해 먹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죠. 파로 같은 경우 그때 영광이 또 올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뭐 가끔 뭐 테마에 섞여 가지고 언급이 될 때 뭐 네. 파로가 이렇게 이제 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진 않거든요. 매일매일 네. 약간 뭐 되게 좋기도 하면서 "이거 뭐 풀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쵸.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또 네. 네 그때 고점에서 네. 유상증자 발표가 났어요. 아, 유증이요? 예. 그때 이제 삼자 배정이 아니고 주주 배정으로 나왔거든요. 아, 주주 배정으로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하한가로 이제 그냥 점 하한가로 그쵸. 찍으면서 세 번째 하한가인가 그때 딱 네. 풀리면서 거래 막 터지고 할 때 이제 그때 정리했죠. 예. 음. 그래도 뭐 놓친 거는 그냥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종목이야 뭐 많으니까. 잘하시는 분들 항상 손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다른 종목으로 먹을 수 있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아마 일반 분들이 그 쉽지가 않은 게 뭐 손절하고 나면은 그래요, 다시 또 그래요. 이걸 이제 메꿔야 되니까 막상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접할 음. 수 있는 거는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또 네이버 종투방 가면은 막 광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막 뭐 "야 이거 아, 뭐 정말. 텐베거야." 뭐 이러면서 그쵸. 그러면 또 거기 갔다가 뭐 물려 가지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안티 글 남기는 네네네. 사람들 보면 너무 네. 좀 그냥 뭐랄까 그렇죠. 그쵸, 글 그쵸. 보면 옆에 있으면 때려 주고 싶어요. 근데 그 혹시 대회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시진 않으시죠? 예 예전에도 이제 몇 번 하긴 했는데 스타일 자체가 원래 스윙이기도 하고 길게 끌고 가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네. 뭔가 그 단기간에 그 주어진 기간 안에서 이렇게 뭐 좀 눈에 띌 만한 수익률을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워낙에 다들 이제 네네네. 대단하셔 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 좀 바꾼 거죠. 약간 좀 네네네. 제 템포를 좀 더 빠른 템포로 좀 이제 바꿔 보자.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예.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끌고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부업이다 보니까 본업에 너무 영향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중장기 스윙으로 갈 때는 그냥 뭐 종가만 확인하든지 뭐 이상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제 템포를 좀 올리면 아무래도 제가 또 이제 업무 시간을 좀 뺏기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벌다 보시면 월급보다 나을 때가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럴 때 좀 흔들리지 않으세요? '전업으로 갈까?' 아주 그 옛날에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냥 뭐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좀 아. 그때보다 더 많이 좀 예.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사실 뭐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수익률 1 위여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해 주시긴 했지만 아직 뭐 대회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거를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라서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스킬이 좀 완성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다 보면 아직도 좀 많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물론 이제 뭐 백전백승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내가 만약에 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오르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다 와서 팔리면 그렇게 누군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은 진짜 신이거나 아니면 정말 사기꾼이라고. 그렇죠. 네 다 그 둘 중에 맞습니다. 하나밖에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면 얘기하더라고요. 세력이겠죠. 그러겠죠. 네. 하여튼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자님은? 저는 세력이라는 거 자체가 네. 결국에는 가격을 이끌어 가고 가격을 만들고 그런 음. 사람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뭐 중대형주에서는 기관하고 외인들이 세력이 되는 거고요. 소형주, 테마주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돈이 많은 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격을 만들고 또 뭐 이렇게 이슈를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개미들도 뭉칠 수 있다면 전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쵸. 개미들은 절대 뭉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동학개미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뭐 개미도 하나의 막 세력 집단 같이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어제 매스컴에 나오긴 했는데 예치금이 막 뭐 몇십 조가 있고 합심만 되면은 사실 개미도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장이 또 올까요? 근데 지금 워낙에 장이 좀 너무 힘들고 사실 향후 뭐 올해든 내년까지도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니어서 그렇죠. 스윙을 하시는 게 더 매력적이시죠? 팀장님께서. 예, 그 지금은 이게 뭔가 길게 끌고 가기가 너무 불확실한 장인 것 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2, 3일, 2일이든 3일이든 또 뭐 길어야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좀 상황 보면서 하는 게 음. 덜 잃고 좀 더 버는 게 좀 나은 장인 것 같더라고요. 하긴 무조건 반드시 반등이 지금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지수도 계속 틈틈이 계속 이제 확인하면서 음.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는지 좀 이제 체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 원래 예전에는 뭐 네. 나스닥 100 선물 이런 건 보지도 네. 않았거든요. 근데 그쵸. 이제 지금은 이제 미증시하고 맞춰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저 장중에도 변동성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나스닥 100 선물 차트도 확인을 이제 틈틈이 하는 편이고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게 거의 필수가 됐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장이 확실히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생기는 그러네요. 이제 그런 문제다 보니까 결국 핵심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사실 따지고 보면 네. 돈으로 그냥 올린 시장이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이제 신경 안 쓰다가 이게 네.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좀 욕심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죠. 이제 대회 종료일까지 며칠 남았지? 보고 32일.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네네네. 뭐 32일 좀 이렇게 잘 버티고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는 욕심이 조금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욕심 가지시면 안 돼요, 절대. 네, 왜냐면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상태면은 유지만 잘하셔도 일단은 네, 이건 이거고 이제 뭐 이게 네네네.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좀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진짜 우승 너무 기원드립니다. 예, 제가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있을게요, 팀장님. 혹시 스승님이 계세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뭔가 안 좋은 게 돼가지고 그냥 제 아. 마음에서는 지웠고요. 아.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이제 그 네. 하승우님 네. 하승우님 유명하시죠? 하승우님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엔 몰랐거든요. 네네네네. 실전 뭐 1위 뭐 선물 뭐 해선 뭐 1위 막 해가지고 네.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근데 뭐 유튜브 개설하신 지 몇 년 됐고 뭐 그분 유튜브 올린 걸 이제 네. 보면서 사실 그 최근에 이제 대회 시작하기 전인가 시작할 때쯤에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보게 네네네. 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기본적인 매매 관련된 스킬이나 이런 것들 유튜브로 올려주셨는데 이제 그걸 음. 보면서 좀 많이 사실 제가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것들인데 제가 네.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 그 방송 중에 한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도 뭐 자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마인드. 그런 게 있으면 이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아. 그런 비슷한 내용의 그걸 이제 들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과거에 올리신 거 막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제가 연계를 잘 못했더라고요. 예, 이미 지나와서 보니까 뭐 추세를 보는 거, 뭐 추세선을 긋는 거라든지, 왜 나는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였으면서 왜 이걸 그렇게 그쵸. 뭐 따로따로 뭐 중구난방 막 이렇게 뭐 내가 완전한 제 걸로 만들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맞아요. 그러면서 네. 뭔가 되게 그리고 그때 막 한 달 만에 뭐 10억 버시고 막 이런 거 막 보면서 좀 약간 음.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나도 아는 거고 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되게 자극받았고 네.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좀 힘을 아. 많이 좀 받았고 아마 저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으신 것 같진 않고 학교 선배님인 것 같더라고요. 복돋아지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더 네. 뭔가 학교 선배님이셔 주식도 진짜 잘하셔. 존경의 마음이 그냥 자동으로 생기지 않을까요, 진짜? 그래서 뭐 이제 네. 그때 그런 생각도 했죠. 그래서 좀 나도 좀 잘하고 해서 한번 이렇게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러면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잘 한번 편집을 해 드려 볼게요. 네. 왜냐면 정말 운이 좋아서 네. 뭐 이번 클럽에서 이제 뭐 1등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음. 뭐 한 영상 편지 꼭 아, 우승하셔서 그 "대학 후배가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보실 것 같거든요. 네. 아. 후배면 어쩌죠? 뭐 후배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보다 나은 부분이 있으면 아 충분히 배울 역시. 게 있다면은 이제 그 사람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진짜 네. 역시 고수의 마인드를 그러니까 가지고 사실 계시네요. 처음에 이제 좀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했던 그런 분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긴 했는데 음. 나중에 약간 좀 이제 뭐 인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좀 실망이 그쵸. 들어 가지고 이제 '아 나는 저 사람을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승자분들 계속 뵙잖아요. 네네. 인성이 좋지 않은 우승자는 없더라고요. 아 다 그게 이게 아마 예. 제가 생각하기엔 시장이 너무 지랄맞아서 이 이게 해탈한 건가요? 예 저까지 성격이 안 좋으면 시장하고 똑같아지니까 맞아요. 그런 진짜 거 오히려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 이 뭔가 매매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서. 감정 그리고 좀 컨트롤을 하시니까. 예 너무 또 조급해지면 약간 네. 시장에 좀 휘말린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진짜. 템템님께서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승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